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9월 20일 국내 증시가 외국인에 의해서 폭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과매도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될 건데 좀 짜증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짜증을 유발시켰었던 시장의 악재 이슈 그리고 반등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재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해외 이슈 5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내 이슈에 의해서 하락한 게 아니죠. 해외 이슈가 주요 명분이 됐었고 뭐 굳이 국내 증시에서 명분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커플링으로 같이 하락하지 않고 추가 상승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풍선이 터졌다, 거품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솔직히 어이가 없죠. 왜냐, 국내 증시 이슈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단점인 거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단점을 다시 한번 파헤쳐 보게 되면은 아직도 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모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하락을 주도하는 게 개관이랑 양키, 코쟁이 놈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번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감이 있다. 과매도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도를 지나쳐서 투매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나와주면 좋겠지만 이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보게 되면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2018년도 증시를 끌어내렸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이슈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기존에 반영됐었던 이슈들 딱 그 수준 혹은 그 이하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쳐내고 있고 미국 땅 밖으로 북미 지역 밖으로 퇴출시키고 있고 중국은 그에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미국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 백도어랑 해킹, 기술 침해를 따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성으로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의 대표 기업 시스코 통신사 통신기업을 제재시키죠. 미국이 중국 기업한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불리한 거는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보복하면은 그냥 미국한테 한정적으로 하고 끝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들이랑 주변국들한테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협박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같이 불매 운동을 해라 라는 쪽으로 퇴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반사이익 구조도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단기적인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수출이 제한될 거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크게 반영된 것이고, 오늘 증시의 하락은 사실 이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마스크 반대 운동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축제도 간간히 하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때문에 오일 쪽에서 그 증거가 터졌어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둔화, 생산시설 둔화, 결국에는 유류 소비 둔화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오일의 시세의 불안정을 일으키게 됐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 증거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저 정도 하락했으면 사실 미국 증시도 흔들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하락했다가 반등하면서 오늘 증시 장중에 음봉권 있다가 시간의 시장까지 끝나고 나서 양봉으로 올라오는 중이고, 물론 국제유가도 서서히 끌어올려지긴 하는데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먼저 올라오는 거 보고 따라오는 거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에서 콕 집어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악재가 그런 거예요. 미국의 추가 부양책 실시 지연, 요거는 소비 심리 둔화로 인해서 장기화 악재를 미리 땡겨다 쓰는 건데 어차피 할 건데 규모 면에서 내지는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좀 금이 가기 위해, 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연시키는 감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점에서 미국 내 자체적인 악재 이슈일 뿐이지 국내로 넘어올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반응하는 거는 추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은 증시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추가 부양책이 지연이 되면서
현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소비 규모가 적어지다 보니까 소비 심리, 경제 지표 축소로 인해서, 경제 지표 악화로 인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금융권을 옥죄고 증시 하락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 증시는 롱배팅, 숏배팅 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 이슈가 나오면은 좋다구나 하고서 계속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게 3분기 실적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미국 대표 기술주들이죠. 지금 미국 대표 기술주들이 반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 가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L자형 조정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면은 U자형 내지는 완만한 반등으로 보여지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기간 조정이라는 거, 이 내에서 등락이 반복되면서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고 그 영향이 국내까지 온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터진 은행의 불법 자금 세탁, 은행권들이 이것을 방치했다, 방조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인물 중에서는 트럼프 선거와 관련된 인물도 있었다. 요거예요, 요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선거 총괄 책임자 마나포트가 2014년도에 로비를 받았다라는 거. 요런 것들, 요런 자금들의 융통까지도 금융권에서, 은행권에서 조용히 잘 넘어가졌다라는 거.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정치적 문제를 거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를 키운 거 아닌가. 물론 요거는 국내 증시와는 무관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은행이 파업하거나 그러나요? 파산하나요? 아니면은 영업 중단해야 되나요? 상장 폐지되나요?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부분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켜지게 되면서 증시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근데 또 이상한 거는 저 정도 이슈, 그리고 트럼프 재선에 문제가 생길 정도면은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려야 되는데, 이 정도 음봉은 한 번 더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반등 마감했다라는 거, 국내 증시만 요란하다라는 것이 조금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등 포인트는 무엇이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요 구간에서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랑 버라이즌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 시스템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5G 메모리 수출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터집니다. 퀄컴의 신제품 스냅드래곤 875, 가장 최신인 AP 제품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제품. 모든 갤럭시 하이엔드 제품에 폴드든 플립이든 S 시리즈든 노트 시리즈든 요것이 들어가는데, 요것을 이번에 전량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따냈다. 지금 조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전망 상향,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 실적 퀄컴 효과로 인해서 상향 조정되면서 더 올라갈 것인데, 이 다음 상승에서 물론 반등은 지수부터 하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지붕, 기둥 역할을 하는 종목들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받게 되고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좀 불리한 상황도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나 예전에 2016년도, 2017년도 삼성전자가 제일 잘 가던 시절에는 유동성이라는 게 기관과 외국인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종목들이, 중소형주, 테마주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었다라면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고, 빅히트가 상장하고 나면은 그 자금들 3분의 2 정도는 다시 시장에서 빠져나가겠지만 남아있는 자금들을 시장에서 순환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관이, 외국인이 주도하든 아니면 세력이 주도하든 그런 상황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요거고, 이제 염두해야 될 부분은 타이밍이라는 것인데, 수주가 발생된, 삼성전자의 퀄컴 수주가 발생된 위치는 여기고요. 아직 미반영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신규 수주 내용이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아쉬운 거는 추석 전에,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때문에 현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추석 전에 출금하고 싶으신 분들은 25일까지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25일에
매도 처리를 해야지 여기서 D-2가 뜨고 28일에 D-1이 뜨고 그리고 29일에 온전한 예수금으로 바뀌게 되면서 출금이 가능하죠. 물론 주식담보대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29일 날 매도하고서 바로 그냥 출금도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까지는 뭐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종잣돈이 빨아져 나가는 구간,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장기 연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매도 공세, 내지는 9월 달까지 운영되어 오던 포트 정리, 10월 달 들어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증시 상승 방향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포트를 바꾸겠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3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적 발표 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더 갈 만한 구간인 건 사실이에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시장의 트렌드가 언택트가 실적이 좋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 극복 국면에 다 왔고 4분기가 되면은 주요 기업들의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절반 이하로 절반 가까이 축소가 될 것이다. 이제 언택트가 수혜를 받는 것은 옥석 가리기, 대장주 몇 종목만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종목들의 실적 성장세가 이번 연도 상반기 그리고 3분기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체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청산 관점, 이건 실적이에요. 주가 방향성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도 의견이 발생되게 되면서 해당 종목들은 장기 박스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3분기 실적 개차반이라고 하는데 4분기와 2021년도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 안 좋다고 하고 디램 시장이 개차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뭔가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장마감 때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코스피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6시 18시에 시간의 시장 마감하기 직전에 2천억 원의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간의 시장에서 오른 종목도 없고요. 오른 종목이라고 하면은 텔콘 RF제약이라고 하는 아주 극소형주, 그리고 KPM테크도 움직이긴 했었는데 규모 면에서 봤을 때에는 합쳐봤자 몇십억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추정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몇 개 안 되죠. 신풍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한미약품 내지는 HLB, 헬릭스미스, 메지온 이런 쪽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후보로 본다라고 하면은 헬릭스미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특정 기업의 대규모 자금 집행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내일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증거들이 시장 반등에 기반이 되겠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요건데요. 오늘 외국인의 코스피와 선물 총합해서 1.4조 원이 나왔었어요. 매도로만 오후 2시쯤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대략적으로 1조 1천억 원가량 매도 규모가 나왔었던 선물 시장에서는 장 마감 직전에 3천억 가량의 순매수 전환, 아니죠. 순매수 전환은 아니고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원래는 거의 마이너스 2천억? 장중한 때에는 3천억 매도 규모가 찍혀 있었는데 그거 다 매수로 바뀌고 170억 순매도로 마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내일 시장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딱히 불확실성이나 악재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증시가 안정세를 띠고 그리고 계속해서 원화 환율이 약세라는 점에서 아니죠.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라는 점에서 국내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좋은 여건이 갖춰졌다라는 점에서 갖가지 추측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오늘 막연하게 투매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이
100%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 갭상승 출발한다. 약간이요, 약간. 아주 약간. 한 2350포인트 위쯤에서. 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서 음봉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선물 시장이 약세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이, 피해갈 수가 없이 하락하는 것인데, 요 흐름이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혹시라도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반등 타이밍이 늦춰지는 거예요. 이대로 여기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저점 확인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고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추석 이후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횡보를 합니다. 좀 걸려요. 올라오는데.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요러한 흐름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짜증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냥 지수만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그 기간대에 유동성 랠리가 한 번 더 움직인다라는 거. 지수는 안 가고 종목들이 순환하게 되는, 종목들의 반등 장세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든 안 하든 불안감이 축소가 돼가지고 그것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게 무조건적으로 테슬라 배터리데이 후속 효과를 받는 2차전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표 지붕 종목들, 기둥 종목들이 된다라고 봅니다. 개별 이슈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인 거고, 아쉬운 거는 모든 종목들, 2000 종목 넘는 모든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등하는 시장은 아닐 거라는 거, 조금 체감은 더딜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내일이 매도 포인트냐? 그것도 아니고요. 신규 매수 자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적어도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이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하는지 횡보세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 반등 포인트가 잡히게 된다.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그리고 시황 공유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